경영 의사결정 4가지조의 피자와 치킨 러브레터 발표를 맡은 이진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소개,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 잠재적 의사결정 문제 도출, 자료 분석, 해결 방안 도출, 실행 및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피자와 치킨을 판매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점으로 메뉴는 피자와 치킨을 합쳐서 총 20여 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점포의 규모가 적어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배달 위주의 기업으로 현재 삼촌이 운영하고 계시는 동기로 이 기업의 의사결정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1차 수집 방법은 삼촌인 점장님과의 대면 인터뷰로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의논하였고, 2차 수집은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매출 기록과 소비자의 주문 위치 자료와 부족한 자료는 앞서 점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한 잠재적 문제를 토대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잠재적 의사결정 문제 도출은 여러 시행착오와 브레인스토밍 결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압축되었는데, 첫 번째로 지역별 매출 편차가 심한 현상인데, 점장님과의 인터뷰로는 찾아낼 수 없는 문제였지만 2차 자료 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 의사결정 문제로 도출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메뉴의 매출 집중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점장님이 현재 제일 난처해하고 있는 문제였지만 2시간 이내 원하는 재료 공급도 가능할 뿐더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상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 의사결정 문제로는 첫 번째 언급한 지역별 매출 편차가 심한 현상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정한 잠재적 의사결정 문제인 지역별 매출 편차가 심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식으로는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매출 분포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럴까에 대한 가설로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 성향에 기인한 문제일 것으로 정했는데, 설문지를 통한 배달 음식에 대한 편견, 수제 피자 선호 등의 해당 지역 소비자의 기호와 선호 파악을 통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해결책 도출을 의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식 문제인 매출 비율이 1% 미만인 지역의 낮은 매출 분포의 요인은 무엇 때문일까에 대한 가설로 무인지의 상태를 가설로 세워보았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3개의 지역 중 서초 지역만을 선정하여 가설 검증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처음에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놓고 문제 해결을 하려 했지만 첫 번째 문제인식에 대한 가설 검증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즉, 양재, 서초 이 두 개의 지역의 표본을 삼아 각각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0회 9는 러브레터라는 피자 배달 업체에 대해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대면 인터뷰 결과 매출 분포가 극히 낮은 지역의 소비자들은 도미노 피자, 피자헛, 파파존스 등 배달 피자에 대한 편견 또한 없었고, 수제 피자 소비와 배달 피자의 소비 성향 또한 무차별하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첫 번째 가설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 두 번째 가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더하여 두 번째 문제인식 검증 과정에서 설문지 조사 결과의 순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출 비율이 1% 미만인 지역 전부 다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서초 지역만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문제는 지역별 매출 편차가 심한데, 매출이 낮은 지역의 매출이 낮은 원인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보기로 하였습니다. 양재 개포의 누적 판매 비율이 74.3%를 차지하는 반면 서초, 영곡, 신원의 누적 비율은 다 합쳐도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석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출 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대표 집단으로 양재 지역을 선정하였고, 매출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는 서초 지역을 대표 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 분석입니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조사 방향은 주로 브랜드 인지 상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추가적인 솔루션 분석을 위해 소비자의 환기 상품에 들어가기 위해 효과적인 매체 탐색을 위한 설문란도 만들었습니다. 서초동, 양재동이나 빅3 피자 전문
전문 배달점의 점유율은 비슷했으나 주목할 것은 서초지역에는 2명의 기타 응답자 중에 2명 다 피자의 땅으로 응답한 반면 양재동에서는 기타 응답자 8명 중에 5명이 러브레터로 응답하였습니다. 환기상품군에 들어가기 위한 효과적인 매체 탐색란에 대한 응답입니다. 광고와 친구, 가족으로 인한 정보 획득이 제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매체를 광고로 보고 광고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고객이 응답한 피자의 인지매체는 TV, 전단지, 기타, 신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TV 광고의 경우 자본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 실행에 있어 효과 분석이 현재로선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저비용 현실적인 방법인 전단지를 선택하여 앞으로의 문제 분석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인지매체로 전단지를 선택하였지만 어떤 방법으로 전단지를 돌릴지에 대한 의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직접 현재 고용하고 있는 남자 아르바이트생과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돌리는 방법과 외주를 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시간은 직접 10장의 전단지를 돌리는 동안의 시간의 평균과 각각의 아르바이트생의 아르바이트 시간 배포가는 전단지를 제약식으로 두고 해찾기를 한 결과 하루에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전단지의 수는 456장, 비용은 4만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반면 하루에 456장을 돌리는 것을 외주로 줄 때 31,920원이 들고 시간은 해당 상점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어 직접 돌리는 것보다 비용과 효율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할 시나리오 분석 시에도 외주업체를 통한 전단지 배포를 가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몇 장의 전단지를 돌렸을 때 15일 동안의 매출 증대가 되어야 이익인지 계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평균 가격과 평균 원재료 가격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현재 러브레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자 피자 가격과 원재료 가격을 평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배포 비용은 앞서 해찾기 기능을 통해 외주를 가정한 단위당 가격으로 설정하였고 복잡성을 덜기 위해 오버헤드 코스트나 기타 판관비는 시나리오 분석 시 제외를 하였습니다. 제외한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피자의 평균 가격과 평균 원재료 가격의 도출 과정입니다. 그리고 간접비 제외 이유는 손익계산서 분석 시 고정비는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이므로 추가적인 자본을 투입하는데 의사결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동비의 경우 단순한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한 판에 들어가는 원재료만을 고려하였습니다. 위 자료의 결과로 보아 적정 전단지 수는 450장에서 500장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단지 배포의 효익을 단순히 비용 대비 효익으로만 측정할 수 없는 바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단지 배포 장수는 고정한 채 피자의 판매수를 변동시켜 보았습니다. 위 자료를 참고해 보았을 때 전단지 456장을 돌렸을 때 4판은 팔아야 이익이 남는 형태. 하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전단지의 효익을 단순 수치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몇 장의 전단지를 돌렸을 때 몇 판의 피자가 팔려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에 대한 솔루션은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에게는 가혹한 솔루션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8,000장의 전단지를 외주업체에 돌린 뒤 시간이 지날수록 피자 판매 수를 조사해 본 결과 3일이 지난 후 급격히 전단지의 효과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전단지를 배포할 서초지역에 전단지를 돌린 후 피자 판매 수를 간단히 예상해 본 결과 3일째까지 전단지 매출 증대 효과가 비용 대비 효익이 제일 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행을 할 때 앞에서 제기한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 450장에서 500장의 전단지를 3일 간격으로 돌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름 동안 5번의 전단지 배포를 계획하였지만 시간의 제약상 9일간 3번의 전단지 배포밖에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예상과 같이 전단지를 배포 후 다음날 주문 전화 횟수가 가장 많았고 차츰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 파동 형태를 그렸습니다. 기존의 8,000장의 전단지를 단 하루에 배포한 뒤의 형태는 꾸준히 감소하는 형태였지만 3일 간격으로 나누어 배포하여 보니 전단지의 효율이 많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일 대비 판매 증가율 그래프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전단지 배포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전단지의 매출 증대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조는 가설로 서초지역의 제품 인지 상태는 무인지 상태일 것이다와 서초지역의 소비자에게 3일마다 전단지 450장을 돌린다면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으로는 서초지역의 총 450가구의 전단지를 11월 18일, 21일, 24일에 배포하였고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총 9일간 서초지역의 주문 횟수 기록 및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적정수의 전단지 홍보는 무인지 상태의 극복과 서초지역에서의 러브레터 시장 점유율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장님의 자본 제약상 하루에 많은 양의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 아닌 적정수의 전단지는 단기적 매출 증대에 효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단지 관련 비용도 커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조의 조원과 각각의 역할 분담한 내용입니다.